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면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는 제주항공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제가 저번에 이렇게 실적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지만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영업이익이 얼만큼 크게 증가를 했고 왜 이렇게 증가를 했는지, 그리고 저희가 어떠한 부분 덕분에 지켜볼 수 있고 향후 어떤 부분들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함께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제주항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저항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저와 함께 좀 간단하게 본다고 하시면, 제주항공이 이렇게 5월 7일에 실적을 발표를 하고 이렇게 좀 상승하는 듯 했지만 이렇게 121선에서 저항을 받고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대에서 제가 좀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중요하게 봤던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주항공 이 영업이익 좀 신경 써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이후 첫 성수기이기 때문에 사상칠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함께 좀 지켜보시면 1분기 영업이익이 751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영업이익 컨센서스 753억 원에 좀 부합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이후 처음 맞이하는 겨울 성수기였던 만큼 폭발하는 이연수에 비해 공급 회복이 느렸다는 것과 좀 대비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국제선 여객 운임도 오버슈팅 됐을 거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올해 1분기 운임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3% 상승을 하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피크아웃 없이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제가 좀 지켜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대해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단 이 영업이익이 급증을 했다는 것 눈여겨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 전분기 대비 급증한 것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영업환경 호조를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좀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 전분기 대비 1분기의 제조항공의 급유 단가 같은 경우에는 4.8%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면에 여객 단가라고 할 수 있는 일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0.6% 상승을 하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러한 마진 확대는 저희가 계절적 현상으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 타이트한 항공기의 수급 상황이 이렇게 강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객의 수요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주항의 실적적인 측면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여객이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요. 제주항 같은 경우에 이제 보잉 737 맥스 8을 도입을 하기로 했죠. 앞서 2018년에 40대 옵션 10대를 계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보잉 항공기의 인도 지원에 대한 영향으로 이 비행기가 좀 소폭 늦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이런 면들이 좀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늘어나는 여객 수요에 더불어서 제주항공의 실적도 큰 폭으로 증가를 할 수 있겠죠. 제주항공의 차트를 저와 함께 간단하게 보시면,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 이렇게 호실적을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다른 항공사와 좀 비교해보면 한눈에 파악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일단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좀 주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진에어는 이런 실적뿐만 아니라 통합 LCC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티아항 같은 경우에도 좋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좀 주가가 상승을 하고, 유럽의 이제 파리항공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서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면들을 저희가 봤을 때 좋은 실적은 당연히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주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의 입찰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실적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멘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제주항공 같은 경우엔 중단거리 노선에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이 보잉 737 비행기를 이렇게 도입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현재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이런 보잉 항공기가 빠르게 도입이 되면서 제주항공의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지, 이런 내용들을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재정에 어떠한 변화를 준다고 한다거나 M&A나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요. 두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주항공 같은 경우 1분기 제가 이렇게 일본의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좋은 실적을 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여행객이 증가하다 보니까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단거리 수요 대응을 위해서 새로운 기제를 도입을 하고 노선을 늘리는 등 공급 확대 전략이 이러한 호실적을 좀 보여준 모습 보여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특히 좀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1분기에 이런 국제선 수송객 수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항공운송 통계수 좀 가져왔습니다. 이 국제선 운송 통계 보면은 이 24년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에 국제선 수송객이 총 2,160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 제주항공이 취항하는 중단거리 국제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라던가 중화권, 뭐 베트남, 동남아겠죠? 동남아 이런 부분들이 1분기 수송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3.9%입니다. 총 1,813만 명을 기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객 수요 중에서 대부분을 이렇게 여객 수요는 증가를 하는데 여객 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런 중단거리 노선이다 보니까 향후에도 저희가 제주항공이 긍정적인 실적을 내는 것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제 엔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또 이런 엔저로 인한 효과도 좀 많이 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올해 1월에서 3월 1분기에 한일 노선 이용객 같은 경우에는 620만 명이었는데 지난해 같은 분기 413만 명보다 50% 정도 늘어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주항공이 이러한 수요를 잡기 위해 노선 다변화 전략을 짰고 따라서 이 전체 이용객 중에 15.9%나 이렇게 이송을 하면서 긍정적인 모습 보여줬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주항공에 대한 내용 살펴봤고요. 차트에 대한 내용들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제주항공의 추가 상승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앞서서 이렇게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던 단기이동 평균선 121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돌파 후에는 저희가 이렇게 장기 이동 평균선과 앞에 지지 저항을 받은 라인들을 돌파할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높다기보다는 하지만 항상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특히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유가라던가 환율 같은 매크로적 변수에 좀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이 부각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전에 지지를 받았던 라인대에서 지지받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전 저점 부분에서도 또 지지받을 수 있을지를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제주항공의 영업이익이 급증한 이유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어떠한 부분 때문에 제주항공을 지켜볼 수 있을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